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1200조 수주 잭팟의 국산화 기술력 1위 2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원전 1200조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1위를 찍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가 이 10만 명 구독자 기원 자료집에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난 이 자료집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전 1200조 수주 잭팟 국산화 기술력 1위 2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전이 이번에 증설된다라고 거의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전 3기 증설이고요. 정부가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 그리고 수소, 태양광 등 무탄소 발전원 비중을 지난해 약 40% 수준에서 오는 2038년까지 7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5년의 계획인 거예요.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400만 톤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열심히 늘리고 수소 발전을 늘리면 충분히 우리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6기가와트는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LNG 열병합 등을 충당하는 계획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원전에서 더 충당을 하려면 원전을 더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SMR은 2030년부터 시작이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안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형 원전에 대한 계획, 그 안에서 10기가와트를 얼마나 만들어내겠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한 기당 1기가와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기당 1.4기가와트인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고요. 그래서 아마 3기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뭐 기술력이 좀 더 지워지면 뭐 늘어나면은 뭐 4기까지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전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감당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중요한 거는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면은 같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원전을 증설을 하니 문제는 뭐냐면 송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항상 얘기하지만 원전은 바다 앞에 지어야 되고요. 충분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나 지을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화력 같은 에너지원의 3배 넘는 송배 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재 있는 원자력은 상관없겠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앞으로 새로 짓는 원전에 또는 새로 짓는 원전 지역에 송배 전망을 다시 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송배전에 3배가 넘는 비용이 드는 건 발전 설비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원자력 화력은 한쪽에 몰려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여기저기 짓다 보면은 당연히 이 송배 전망도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송전선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전은 오는 2036년까지 배전 설비에 당초 계획한 18조 원에서 72% 늘린 31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발전하는 데 드는 돈이 아니라 그 발전한 전기를 옮기는 데만 31조 원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1조 원이면은 현재 거의 1년에 2조씩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 발전 설비가 흩어져 있는데도 송배전 체계는 약 11배에서 21배 늦게 구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열심히 내가 구축하고 원전을 열심히 내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전에서 나온 전력을 당장 모든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력이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발전할 수 있어. 근데 그 전력 나온 거를 당장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전력은 대부분 어디서 사용합니까? 당연히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사용을 하는데, 호남 충청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그 지역에서 쓴다고 해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은 전력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으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송전 배전해야 되는데, 그 송전 배전을 하기 전에 날리는 전력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원전에 의한 ESS 확충이 필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동해안 HVDC라고 해서 이제 이 전력을 쏘는,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전선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결국 원전 간발, 원전 간발이 뭡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발전량을 감축하는 겁니다. 왜? 전력이 나오는데 쓸 일은 없고 송전은 못 시키고 전력이 남으니까 당장 이거를 남는 거를 더 생산하기보다는 좀 덜 생산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할 수 있고 전력을 더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덜 만드는 거죠. 왜? 송전이 안 되니까.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용량 개통형 ESS 확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력을 막 만들다 보면은 송전선로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당장 ESS에 넣어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ESS에 넣어놓은 걸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최대한 만들어 놓고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날아가거나 더 만들 수 있는 걸 못 만드니까. 아니, 배터리에 들어가면 방전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일부 방전되더라도 일단은 모아놓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2036년까지 약 26기가와트의 ESS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대 45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놓고 나중에 몰아서 쓰든가, 필요할 때 쓰던가, 나중에 전기가 부족할 때 몰아서 쓰던가 되는 거지, 굳이 지금 발전하는 거를 감축시켜서 쓸 만큼만 만드는 거는 낭비다라는 거죠. ESS는 전력 저장을 통해 발전소 건설비, 송전선 설치비 등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막 전력 생산하다가 그 전력을 생산 못하게 돼서 잠깐, 그럼 쌓아놨던 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ESS가 없이 송전망만 만들어 놓자라고 기다리면은 안 만들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계속 생산한 거 날리고 당장 전력 필요할 때 고장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ESS가 필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각 지역에 원전이 설치된다라든가 아니면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만들어진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ESS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발전시키고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규 원전 전력을 실어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해 ESS로 대체 활용 전망인데, 이게 원전 전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SMR이 더 상용화되더라도 ESS는 필수다라는 거죠. 덜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다. 그 저장고가 E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ESS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수혜까지 들어온 게 뭐다?
미국의 ESS 관세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해 여러 중국산 수입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죠. 이건 최근에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들여오는데 전기차 관세를 지금부터 뭐 4배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에서 100%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전기차에는 중국이 타격이 별로 없죠. 근데 진짜 타격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올해 7.5%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도 2026년부터 같이 상향합니다. 전기차용이 아니라 비전기차용인데 배터리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ESS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뭐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ESS로 미국 관세 인상 대상에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원래는 관세가 안 들어가던, 그러니까 원래대로만 내던 건데 이번에 인상된 게 ESS고 중국한테 타격이 크다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내한테 기회라는 거죠. 왜? 이게 어떻게 보면은 ESS 전 세계 이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점유율 제일 큰 게 40%, 12%, 11%, 8%, 7%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SDI 나오고 LG 나오죠.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8, 9, 10 얘네 볼 것도 아닙니다. 언제? 1에서 5. 1에서 5까지가 다 중국입니다. 다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슬쩍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등에서 5등까지. 그러니까 밑에 점유율은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 없습니다. 왜? 이 모든 점유율을 합쳐봐야 지금 1등의 절반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고 결국은 이만큼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대략 뭐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에 들어가는 ESS도 중국계 있을 텐데 그걸 마저 못 들어가게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관세 내고 들어와라. 그러면 어디? ESS를 만들거나 ESS를 제작하는 국내 기업한테 수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ESS 관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현재 금리 인하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2차 전지를 가지고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까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쓰는 돈이 뭐냐면 바꿀 걸 안 바꾸는 거예요. 집을 바꾸거나 차를 바꾸거나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걸 안 바꿉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차예요. 야, 내년에, 내후년에, 야, 금리 너무 높다. 좀만 버티다. 금리 내려오면 차 사자. 차 지금 안 바꾸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안 바꿔도 되죠. 정말 고장나서 안 굴러가는 게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완성차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권 국가들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2차 전지 업체들이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캐나다 그리고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6일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로 0.25% 내렸습니다. 캐나다가 기존 기준금리 5%에서 4.75%로 0.25%포인트 내린 것은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2020년 3월이 뭡니까? 코로나19 리스크가 터졌을 때가 2020년 3월이고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계는 유럽발 금리 인하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조금씩이지만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ESS의 원전 성장과 동시에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내 ESS가 좀 올라오고 있나요?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제주중앙계약 시장형 BESS 발전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 지역에서 전력이 과잉 공급될 때 아까 얘기했죠. 전력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버릴 수 없으니 저장해 놓자.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당장은 재생에너지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보다 원전으로 뻗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태양광 풍력 돌아가니까 그런 건데 원전 늘어나고 거기에 전력 생산 늘어나고 이 전력 불균형 생기고 그럼 당연히 전력을 저장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23년 181회로 급속히 증가하는 제주 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2025년 5월 조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 준공을 통해 2025년 봄부터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ESS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ESS는 그럼 뭘로 만드나요? ESS는 보통 LFP로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삼원계, 우리가 흔히 니켈, 그 다음에 망간, 우리의 이 NCM을 가지고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이 NCM 배터리가 아니라 ESS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존 주력이었던 고가의 삼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비중을 낮추고 LFP, 리튬 인산철 등의 저가 배터리 생산 개발에 집중합니다. LFP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ESS 점유율이 70%가 넘어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ESS 규제를 미국에서 했고 국내에서도 LFP 그러면 성장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수요가 높은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ESS용 LFP 배터리 개발을 가장 먼저 완료한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난해 12월 ESS용 LFP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부터 중국 난징 공장 라인 일부를 ESS LFP용으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에 LFP 롱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ESS 관련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요. 이번에 LFP, ESS가 아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랑? 원전 성장과 동시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원전 성장과 동시에 꼭 필요한 ESS, LFP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탑머트리얼이란 기업이고요. LFP 관련된 직접 수혜줍니다. 탑머트리얼이 LFP 양극재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약 141억 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결정했고요. 지난해부터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리고 연간 3,000톤 규모의 마더라인 구축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생산 설비의 대부분은 발주 후 입고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번 결의를 통해 선제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포함한 추가적인 투자도 검토 중으로 모든 생산 시설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탑머트리얼입니다. 주가가 사실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 가격대 거의 저점이었어요. 대부분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구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원전 생산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송전이 안 되면 ESS로 전력을 가둬놔야 된다. 왜? 원전 간발. 발전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의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ESS 관련된 탑머티리얼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팜 머티리얼을 우리가 LFP, ESS 관련주고요. 원전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 전력을 우리가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ESS에 가둬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정책적으로 ESS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탑머티리얼 관심 갖겠는데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아까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에 해당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에 해당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집 믿져야 본전입니다. 다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1일, 10일, 7일, 5일, 4일, 3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 장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